학교에 간 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드디어 앤이 정식으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앤의 첫 등교날, 말이라는 여러 가지 근심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앤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한시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다스러운 아이인데 수업 시간을 조용히 넘길 수 있을까? 그러나 학교에서 돌아온 앤은 학교 자랑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말이라, 학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이애나와 짝꿍이 되었어요. 게다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학교 앞 호수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지 뭐예요? 다이애나와 함께 그 호수를 빛나는 호수라 부르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앤의 학교 자랑은 슬슬 친구들 자랑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반 여자아이들은 모두 너무 착해요. 루비는 저에게 사과를 주었고, 소피아는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니? 라고 쓴 예쁜 분홍색 카드를 주었어요. 그리고 탈리는 구슬반지를 오후 내내 끼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또 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말이라는 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간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앤의 학교 생활이 즐거운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후 앤과 다이애나는 더욱 친해졌습니다. 둘은 아침마다 함께 이름 붙인 연인의 오솔길과 제비꽃 골짜기를 지나서 아반리의 학교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3주가 지나도록 앤의 학교 생활은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버트 브라이스가 학교에 나타나면서부터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앤, 저기 봐. 제가 그 유명한 길버트야. 우리보다 3살 많은데 예전에는 우리 반에서 1등을 독차지했단다. 그런데 3년 전 아버지가 병들어서 엘버타로 이사를 갔었지. 그러다 며칠 전에 돌아왔대. 어때? 아주 잘생기지 않았니? 여자아이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 다이애나는 가운데 줄에 앉은 남자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얘는 살짝 곁눈질로 길버트를 훔쳐보았습니다. 다이애나 말처럼 길버트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장난기도 심한 듯 보였습니다. 앤이 쳐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길버트는 앞에 앉은 루비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루비의 노랑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묶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필립스 선생님 부름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서던 루비는 의자 위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야, 이게 뭐야? 교실은 순식간에 웃음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창피를 당한 루비는 사과처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길버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책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앤과 눈이 딱 마주치자 살짝 잉크를 보냈습니다. 앤은 쌀쌀맞게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어쭈, 빨간머리, 네가 날 무시했겠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길버트는 슬쩍 고개를 돌려 교실 뒤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필립스 선생님은 구석에서 필리시에게 산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슬금슬금 앤의 자리까지 기어간 길버트는 앤의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홍당무, 홍당무. 세상에. 길버트가 앤의 빨간 머리를 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잔뜩 하가 치밀어 오른 앤은 무서운 눈으로 길버트를 쏘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너처럼 비겁한 장난꾸러기는 상대하기도 싫어. 앤은 들고 있던 석판으로 길버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퍽 소리를 내며 석판이 갈라졌습니다. 앤 사리, 이게 무슨 짓이냐? 필립스 선생님은 다짜고짜 앤을 나무랐습니다. 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홍당무라는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길버트가 사정 이야기를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앤에게 나쁜 장난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길버트가 장난을 쳤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고약한 짓을 하다니. 앤, 칠판 앞으로 가서 오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서 있도록 해. 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필립스 선생님은 그런 앤의 머리 위 칠판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앤 사라는 참을성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 앤 사라는 참는 것을 배워야겠어요. 필립스 선생님의 벌은 아주 고약했습니다. 차라리 해초리를 몇 대 맞는 게 더 좋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잔뜩 부은 얼굴로 끝까지 고약한 벌을 견뎌냈습니다. 드디어 수업이 끝나고 벌 서던 앤도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실 문 앞에서 길버트가 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앤, 미안해. 네 머리카락을 놀리는 게 아닌데 제발
화를 풀어라. 응? 애는 길버트를 무시한 채 성큼성큼 교실을 나와버렸습니다. 다이애나가 뒤따라오면서 위로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앤, 길버트는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야. 그만 용서하렴? 아니, 길버트는 나에게 아주 큰 상처를 입혔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얘는 길버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길버트가 자신에게 장난칠 기회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앤을 비롯한 반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학교 근처에 있는 벨시의 목장에서 놀곤 했습니다. 필립스 선생님은 싫어하셨지만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목장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앤을 비롯한 몇 명의 남자아이들이 벨시의 목장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울려 노느라고 그만 수업 시간에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헐레벌떡 뛰어갔지만 이미 필립스 선생님이 오후 수업을 시작한 뒤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목장에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앤샤리, 너는 여자아이들하고 있는 것보다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더 좋은가 보지? 그럼 네 취미를 만족시켜 주지. 지금 당장 길버트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라. 네? 선생님, 그건... 얘는 돌처럼 굳어진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앤네 교실에서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앤이 남자인 길버트와 짝이 된 것은 매우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자리를 옮기지 못하겠니? 필립스 선생님은 계속 빈정거리는 말투로 재촉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애는 길버트 옆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의 웅성거림과 비웃음이 뒤통수를 간지럽혔습니다. 온몸을 바르르 떨던 애는 책상 위에 두 팔을 올려놓고 엎드려 버렸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겠어. 수업 시간 내내 얘는 입술을 깨물며 혼자서 대뇌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리라에게 말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어요. 더 이상 그런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무슨 엉뚱한 소리니?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공부는 집에서 할게요. 말이라 말도 더 잘 듣고 착한 애가 될게요. 될 수 있는 대로 입도 다물고 있을게요.
그러니 제발 학교에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애는 애원하며 마리라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미 애의 결심을 굳힌 눈치였습니다. 앤을 겨우 달랜 마리라는 뒤늦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마리라 생각에도 필립스 선생님의 행동이 지나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리라와 마슈는 앤이 스스로 학교에 가겠다고 할 때까지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마워요, 마리라. 대신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럼요. 집안일도 열심히 도울게요.